2월 농사, 꽃피는 춘삼월은 이미 늦습니다. 내 토양에 맞는 유기질 비료 커피박 퇴비 만들기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음력으로 꽃피는 춘삼월은 4, 5월 파종 시기를 말합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료나 퇴비를 많이 준다고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 토양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매주 단골 카페에서 커피박을 얻습니다. 커피박은 원두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커피박에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풍부한 섬유소와 리그닌, 카페인 등과 폴리페놀 화합물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11월부터 모아온 커피박을 숙성시키기 위해 2월에는 숙성을 위한 퇴비장을 준비합니다. 농부와 카페의 1농부 1카페 결연 맺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엉뚱한 시골 공방, 인생 이막을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 농사를 배우는 TV, 시골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용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TV입니다. 입춘 시기인 2월 4일, 2월 1일에서 15일까지는 농사 준비를 합니다. 2월 농사는 우수와 입춘이 있는 계절입니다. 농사 준비는 씨앗 고르기와 토종 고추 씨 넣기, 양배추, 봄배추 씨 넣기, 틈틈이 밀밭, 보리밭 매기를 합니다. 농사 속담에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도 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월 농사의 핵심은 땅심을 올릴 수 있는 퇴비 만들기입니다. 토양 공부를 하며 유익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땅심, 토양의 질이 기본은 지속 가능한 건강한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히 영양 공급만 목적으로 하면 화학 비료를 일정 간격으로 계속 주면 됩니다. 하지만 화학 비료만을 주었을 경우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땅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흙의 입자들과 서로 엉키어서 덩이를 이루며 작은 알갱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알갱이들은 흙덩이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생겨 통기성이 좋아지고 뿌리 호흡에 도움을 주지만 화학비료로 영양만 공급하는 경우 호달구조, 모래부스러기 같은 호달구조처럼 개개의 입자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는 통기성이 나빠지고 유해가스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여 뿌리 성장에 장애를 줍니다. 비옥한 땅,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농사짓는 땅에 좋다는 비료와 퇴비를 충분히 주었는데 결실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을 때 토양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료는 내 토양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럼 내 토양은 어떨까요? 토양에 대해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점토가 많고 유기질이 적은 토양을 개선하고 싶다면 고탄소 섬유질이 많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기질 비료라고 어떤 땅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을 키울 때는 CN율을 알아야 합니다. CN율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CN율은 식물 체내의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말하는데 탄소의 양을 질소의 양으로 나눈 값입니다. 탄수화물의 축적에 의해 탄소와 지하에서 흡수한 질소의 비율을 가지고 식물의 개화, 결실과 관리를 지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탄소는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고 질소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CN율이 높은 경우 미생물의 영양원이 많아져 미생물 번식이 왕성해지고 그 왕성한 미생물들은 토양 중의 질소를 서로 먹어버려 식물체에는 일시 질소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착화기 결실기에는 비료를 주거나 적게 주어야 합니다. 탄소 성분이 높고 질소 성분이 적은 경우
잎은 무성하고 잘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CN율이 낮을 경우 에너지원은 많지만 영양원이 적어 영양생장이 미약하고 착화도 적게 됩니다. 이런 땅에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질소 함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보통 CN율이 30보다 크면 질소 기하 현상이 발생하고 15보다 작으면 유기물이 무기물화되어 질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N율이 20에서 30대 1 범위의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토양 만들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퇴비장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퇴비장의 위치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텃밭에서 가까운 외진 곳, 이웃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냄새 등이 날 수 있기에 일정 거리나 바람 방향을 생각해서 정해야 합니다. 하천 가까운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쉽게 부엌에서 가까운 곳이면 좋습니다. 닭장이나 축사가 가까운 곳이어야 하고 리어카나 차량이 접근 가능한 곳, 수도 등 물 뿌리기 쉬운 곳, 햇빛이 잘 쐬는 곳이면 좋습니다. 오후에 그늘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퇴비장을 만듭니다. 퇴비장은 토양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 환경에 따라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밭은 평지 임야에 있지만 오랜 기간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땅입니다. 마사토와 모래 성분이 있어 배수에는 좋으나 정식 밭작물은 처음인 곳이라 철저하게 CN율을 높이는 유기물을 사용하려 합니다. 2월의 농사 준비는 되셨나요? 커피박 퇴비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파종 시기에 비옥한 토지가 됩니다. 커피액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에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농사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탄소와 질소의 비율뿐만 아니라 병충해 예방에도 좋습니다. 저는 커피밭과 개분을 이용한 유기농 비료를 생산하여 지난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각 식물마다의 특성은 다르지만 고추 농사와 추비는 복합 비료를 일부 사용했지만 엽채류와 김장유채에서는 커피밭과 개분 그리고 황 성분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병충해가 심하지 않았고 식물들이 쉽게 시들지 않는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커피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커피박의 산도는 약산 5에서 5.6 pH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45일 이상 부숙 및 발효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페인 성분의 약화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비장은 필수 시설입니다. 커피박의 탄질률은 21.9에서 27.5로 퇴비를 제조하기에 적합합니다. 커피박의 탄질률을 조절하고 부숙기간 및 이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근 주스를 만들고 남은 슬러지와 개분을 섞어서 미생물의 발효와 숙성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에 따르면 커피박 퇴비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부재료는 톱밥, 볏짚, 버섯 패배지, 한약 찌꺼기, 쌀겨, 스테비아 분말, 최종 유박, 깻묵 등이 있으며 한약 찌꺼기는 질소 함량이 가장 높았고 유기물 화합물은 톱밥이 높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단골 카페에서 수거해온 커피박을 퇴비장에 옮겨 발효 준비를 합니다. 커피박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한 부재료 종류에 따른 부숙기간은 커피박과 버섯 패배지는 30일 정도, 커피박과 지렁이 분변토는 34.5일 정도, 커피박 단일로는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커피박 퇴비는 충분한 수분과 5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약 3개월간의 발효기간이 지나면 암갈색으로 변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 30일간 그늘에서 후숙을 해야 합니다.
커피박 퇴비는 식물 병균에 대한 항균력도 뛰어납니다. 전년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특별히 전문의 병균, 상추 균핵병 발생 억제 효과와 모잘록병과 균핵병, 시드름병, 뿌리 썩은 병 등 확실한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잠시 커피박과 부재료의 혼합 장면과 보온을 위해 포장하는 상황을 화면으로 지켜보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퇴비 비닐을 이용하여 수분 증발 억제와 보온의 효과를 위해 덮어줍니다. 천막 비닐을 이용하여 방수 덮개로 활용합니다. 개분과 비료 등과 함께 덮어줍니다. 2월의 봄바람이 매섭습니다. 날아가지 않도록 단디 고정을 해주시고 주변의 돌들을 위에 눌러줘야 합니다. 통기성을 위해 밀폐되지 않도록 개방되어 있지만 침술수 유출을 방지하고 빗물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주변의 돌들을 이용하여 기초를 하고 배수로 확보해 완성되었습니다. 약 2주 단위로 퇴비 뒤집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고른 발효와 숙성이 됩니다. 퇴비장은 약 4 곱하기 6m 정도로 만들었고 비축비료와 복합비료, 포장분까지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비교적 크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 1000여 평 규모의 농사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연순환 농법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힘을 기울여 볼까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해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